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XRP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5개의 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희한하게도 XRP 관련 기사를 눌러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번 주말에 이런 기사가 있어 눌러봤거든요. 자, 그레이스케일이 XRP ETF가 강제 승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당연히 XRP 관련 기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눌러보니까 다소 생뚱맞은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승인이 되면 XRP가 자동방으로 승인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디지털 라지캡 펀드는 7월 초에 승인이 됐다가 SEC에서 하루 만에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뭐 이유를 알 수 없이 지금 보류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코인 5개가 비트, 이더, 솔라나, 에이다, XRP 요 5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XRP는 이 5개의 코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뭐 비중으로도 해봤자 5.99%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떡하니 기사의 제목에 주인공처럼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주말에 비슷한 종류의 기사가 또 눈에 보였습니다. SEC가 XRP ETF를 공개 검토를 하겠다. 뭐 기대감이 고조된다라고 해서 저는 뭐 단독으로 된 XRP ETF를 뭐 이렇게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나 비트와이즈의 10개짜리 인덱스 펀드 안에 둘 다 XRP가 뭐 5점 몇 %씩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펀드 두 개가 승인이 되면 XRP도 자동방으로 승인이 된다. 야, 참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지금 이거 보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는 8월 22일까지 찬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SEC가 기관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첫 번째. 지금 찬반 의견을 받을 때가 사실 맞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친 크립토 정부, 뭐 크립토 차르가 들어서고 SEC 의장도 친 크립토로 들어섰는데 여기에서 지금 찬성 반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게 정치적인 딜레이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뭐 전략 비축을 조금 더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중간 선거를 위해서 조금은 뒤로 뭐 끌고 가고 싶다든지 관세 뭐 종전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의중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트럼프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5개의 코인 중에서 XRP의 관심도가 특히 개미들 입장에서 가장 높은 것임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최근에 미국에서조차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XRP가 뛰어넘었다고 하거든요. 앞서 우리 5개 코인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코인들인데 이 5개 코인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특히 비트코인은 1년 전에 얘기해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얘기해도 비싸, 안 사. 뭐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리고 뭐 지금은 그나마 뭐 스트레티지 2배짜리 이런 걸 사긴 사지만 비트는 안 산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물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거 끽해봤자 뭐 많아야 뭐 2배, 3배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트마인, 샤프링크, 비트디지털 이런 것만 개미들이 산다는 거죠. 저번 주 참고로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 종목이 당당하게 비트마인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자, 어차피 개미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나마 5개 코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XRP를 타이틀로 넣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구나. 관심도가 이 개미들이 가장 높구나. 요거를 좀 암시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는 9월에서 10월쯤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그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왜 10월이냐면요. 이 10월 한 중순쯤에 알트코인 ETF의 최종 데드라인이 죄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넘기기는 어렵다. 뭐 전에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보수적으로 10월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쯤에 승인될 아까 디지털 라지캡이나 뭐 인덱스 펀드의 코인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 지겹도록 봤었거든요.
그럼에도 한번 또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라지캡 펀드나 인덱스 펀드의 비중을 살펴볼 텐데요. 5개는 이미 알고 있죠. 디지털 라지캡 펀드의 1위가 비트코인 무려 75.8%, 이더리움이 2위 14.28%, 요거 두 개를 더하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3위가 XRP 5.99%, 솔라나 3%, 에이다 사실 1%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5개의 코인이 다 좋긴 한데 그 중에서도 비트 이더에 몰빵이 돼 있다. 특히 비트에 몰빵이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비트 이더 비중을 높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복습을 하는 이유가요. 그리고 비트와이즈도 10개의 인덱스 펀드를 제 비중을 오랜만에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비트코인 78%, 오히려 더 올랐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11%, 역시 이 두 개를 합치면 90%에 육박을 합니다. 89.72%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XRP 5%, 솔라나 3%, 에이다 역시 1%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물론 이제 수이, 체인링크,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폴카닷도 좋은 코인들이긴 하지만 이 비중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까? 기관들은 돈이 많아서 어, 사실 저는 우리 같은 개미들도 이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비트 이더를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정말 최소한의 비중이고요. 요 정도로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뭐 공부 좀 뭐 숙제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고 특히나 소액이신 분들은 이 소액 가지고 비트 이더 사봤자 뭐 얼마 뭐 300만 원 하면 600만 원 될 거야 뭐 이런 식인 건데 그럴수록 소액일수록 숙제를 안 하셨을수록 저는 오히려 더 비트 이더만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보통은 개미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가지고요. 버스가 이미 떠난 다음에 들어와서 뭐 사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미 올라와 있는데 변동성은 크다. 그러면 아래로 떨어질 하락률도 굉장히 폭이 가파르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정말 비트코인 기침하면 축풍 낙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소액일수록 요 코인들을 투자해야 안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왜 저 5개를 위주로 해야 되느냐? 5개라고 다 같지 않아요. 비트 이더가 가장 많아야 되는데 아무튼 5개여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3월 달에 행정명령 이렇게 나왔을 때 5개의 코인이 이미 트럼프의 입에 나왔었죠. 전략 비축을 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자, 5개 위주로 물이 들어온다. 그리고 알트코인 ETF도 이 비중대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비중이 78이니까 100이 있으면 78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이더리움이 11 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 들어오는 순서나 물의 양이나 시가총액 순으로 보나 이 코인들을 도외시하면서 그러니까 이 코인 비중이 별로 없으면서 다른 코인만 들고 있다는 건 이번 상승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5개의 코인이 물 들어오는 양이나 순서도 가장 먼저 들어올 것이고 당연히 가장 많이 이 친구들만 이런 코인을 만드는 게 아니죠. 수많은 기업들이 인덱스 펀드를 만들 텐데 저 순서대로 저 양대로 돈이 들어오니까 저 5개의 코인을 좀 주목을 하고 많이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는 잔소리를 한 50번은 넘게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트 이더를 50% 이상 가져가 주세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리고 각 알트코인은 아무리 좋아도 저는 XRP 솔라나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 기준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알트코인도 많아야 3에서 5%입니다. 많아야 3에서 5%. 그리고 현금도 한 10% 정도 들고 있어야 되고요. 해지 자산도 뭐 한 6개월, 7개월 전쯤에 추가를 했었죠. 왜냐하면 강세장 안에서도 한 4개월, 5개월 정도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거 금방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든 아니면 뭐 국채든 금이든 본인이 뭐 예금이든 해지 자산으로 좀 뭐 묶어 놓을 수 있는 걸 묶어 놓으시면 좋다. 그래야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지.
현금만 들고 있다고 하면 금세 달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트이더나 현금이나 해지나 결국은 욕심을 빼셔야만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만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어, 저희 채널에서도 뭐 알트코인을 종종 소개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시드가 적은 분들이 이제 한 방을 노리는 탐욕에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에 몰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른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나 예전에 많이 보였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온도도 소개를 드렸었고 엑셀라라는 코인도 소개를 드렸었어요. 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온도가 사실은 업비트에 없었죠. 그리고 엑셀라도 업비트에 없었었는데 BTC 마켓에 올라가고 나중에 워나 마켓에 상장이 되고 뭐 그 전에도 뭐 바이낸스도 상장이 되고 저는 그 3대 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마다 물량을 좀 일부 덜어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고 뭐 괜찮은 코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손해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코인들로. 근데 제 비중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또 찾아봤거든요. 대략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3%입니다. 3%, 엑셀라는 2.6%.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이걸 좋다 뭐 어쩐다 해봤자 제 비중은 3에서 2.6 요거밖에 안 돼요. 비트 이더가 50%,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은 엉뚱하게도 이거를 막 50%, 막 40%, 많게는 막 80%, 90%를 사놓고 이거 왜 안 가요? 이거 왜 안 가요? 그것도 비싸게 사줘놓고 안 가요, 안 가요 하는데 지금 서로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뭐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알트코인은 10개 중에서 2개, 3개가 정말 히어로처럼 나오면 나머지 모든 손실을 다 메꿔주고도 남는 근데 10개 중에 2, 3개 그것도 뭐 엄청난 확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거의 100%를 몰빵하고 있는 사람이랑 비트이더라는 구명조끼를 타고 10개 중에 뭐 한 2, 3개나 걸려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랑은 천지 차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하는데 그 좋아요와 그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드리는 게 이거는 뭐 10년 전에도 비싸요, 비싸요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그냥 환전해 두듯이 사세요. 환전 우리 달러 바꿀 때 뭐 환율 막 엄청 이 뭐 시세 차이를 가지고 뭐 하지 않잖아요. 그냥 환전하듯이 사시면 사실 수 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불장이 왔는데 삼성이 웬 말이냐? 예전에 욕 엄청나게 먹었지만 예전에 49,900원까지 할인가로 모셨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좀 올랐다가 주춤해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7만 원 이쪽 저쪽이에요. 자, 현금이 저는 한 5만 원쯤에 샀던 것 같거든요. 5만 초반에. 현금이 7만 원 됐으면 뭐 20%, 30% 올랐으면 그것만큼 땡큐가 없는 겁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현금을 환전하듯이 사시고 또 업비트에 코인 모으기 기능이 있어서 저도 만 원씩 계속 비트코인 사지게도 해놓고 좀 여유가 되면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늘려가도 되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현금이니까 코인 크립토 업계에서 현금입니다. 그래서 BTC 마켓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사시라고. 이런 개념이면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비싸더라도.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건 뭐 예전에 너무 얘기를 많이 드려서 스테이킹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뭐 1년 전쯤에 1년도 더 넘게 전에 뭐 20개를 모아서 이자를 받으면 뭐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영상도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떨어질 때마다 바이 더 딥을 해서 스테이킹으로 모아가면 나중에 올라갈 때 비트를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한 방 4년에 한 번 정도의 보상을 크게 해주거든요. 그때를 바라보고 모아가는 건데 야, 이더리움도 잘 사시지 않고 뭐 반토막 나면 정말 뭐 욕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트 이더를 최소한 50% 이상이고요. 50에서 70, 아까 그 기관들처럼 90까지는 모르겠습니다. 90까지는 제 욕심인데 비트 이더를 50에서 70% 정도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일은 없지만 가정을 해볼게요. 자, 비트 이더를 내가 한 60% 태웠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머지 뭐 40% 이상의 모든 타 투자,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다른 알트코인이든 이게 모두 실패하고 모두 상장 폐지되고 모두 이게 다 날라갔다 하더라도 플러스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비트 이더를 뭐 50, 60, 70을 가져가면요. 다른 거 다 망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만 몰빵을 하지 마시고 이런 정말 구명조끼를 타면서 이걸 씨를 뿌려놔야지 여기에 올인을 하면 투자가 그냥 1년 내내, 4년 내내 힘들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날라가도 플러스 심지어 2배, 3배가 될 수 있는 게 비트 이더에 투자를 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한번 최근 들어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들었을 때 강세장 안에서도 조정이 언제 있었나요? 24년 4월에서 10월, 그리고 25년 2월에서 6월. 뭐 이때는 관세 전쟁도 있었고요. 뭐 마운트 곡수의 독일 정부에 다 기억나시죠? 이때 계속 뭐 시즌 종료네 뭐네 떨어지네 이렇게 외치셨던 분들이요. 제가 아마도 추정을 해봅니다. 자, 요때 시즌 종료 외치셨던 분은요. 24년 12월 이쪽 저쪽으로 해서 아마 사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25년 2월에서 6월 시즌 종료를 외치고 막 욕하고 떠나신 분들이 25년 7월에 사셨을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다고 보입니다. 요때 외치셨으면 요때 사셨을 거고 요때 외치셨으면 요때 사셨을 거고 둘 다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떨어질 때는 정말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인정사정 없습니다. 뭐 언론부터 해서 공포를 뭐 휘감게 하는 뉴스들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최근에 오늘 오전 방송에도 있었던 아더 헤이즈도 대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조정 나오니까 바로 뭐 거시경제 얼마나 똑똑합니까? 거시경제 분석을 잘하는 분이죠. 10만 달러로 후퇴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 이더리움도 다 팔고 뭐 에테나도 팔고 하면서 빤스런을 했어요. 뭐 관세 인상에 뭐에 뭐 아무튼 뭐 일자리 창출 둔화에 뭐 똑똑한 말은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빤스런을 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1년 중에 10에서 11개월이 코인이 재미가 없어요. 특히 알트코인은 정말 4년에 한 번 그 봄날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인내의 투자거든요. 굉장히 쉽게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1년 중에서 10개월, 11개월이 재미가 없고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 1년 내내 이런 분들이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의지 아니고서는요. 그러니까 오를 때만 산다. 계속 떨어질 때는 대세를 편승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불과 뭐 한 달, 뭐 보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더리움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지금 반 달도 안 돼서 다 빤스런을 하고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7월 11일에는 알트코인 시즌 온다. 안전띠 꽉 매라. 한 달도 못 가기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7월 10일에는 일어나라 이더리움이요. 때가 왔다. 이더리움은 10,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치킨들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이제 빤스런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는 이때죠. 이미 공매도로도 많은 돈을 벌고 이런 월가에도 베테랑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렇게 조금만 뭐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뭐 금리가 인하를 안 할 것 같고 뭐 관세 폭탄이 오고 하면요. 시스템 붕괴가 온다. 최근에 세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짧게 요약을 하자면 레이 달리오는 3년 내에 미국은 심장마비를 맞을 것이다. 마이클 버리는 행동으로 보여줬네요. 엔비디아의 1억 불, 뭐 거의 9,800만 달러에 대하는 돈으로 엔비디아의 공매도를 쳤다고 하고요. 셀, 팔아라 또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해서 뭐 유명한 분이죠.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돈을 버는 분인데요. 지금이 금융위기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위험하다. 뭐 반토막도 날 것이다. 라고 이런 뭐 네임밸류 있는 사람들이 하면 특히나 막 폭락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요, 투자는요, 오래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 뭐 주식 30년 했어. 뭐 10년 넘게 했어. 오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를 하셔서, 공부를 해서 이거를 이제 내 투자를 바꿔야 되고요. 예전에도 배를 바꿔 타야 된다. 이게 물이 새고 있는데 자꾸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남들의 인스타용, 땔감,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인스타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이 24년 12월, 25년 7월에 사신 분들의 이 핏값으로, 이 돈으로 이 업계 전체가 먹여 살리고 업비트 빗썸이 건물을 세우고 업무 추진비, 품위 유지비, 애들 뭐 분유값, 영어 유치원값 나간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비유가 아니에요. 제 인스타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 주위에는 업비트 빗썸 다니는 분은 없는데요. 뭐 증권사나 보험사나 이 금융 쪽은 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인스타, 특히 임원 정도 하시는 분들의 인스타를 보잖아요. 아, 화려합니다. 뭐 해외 연수, 뭐 우수 사원, 뭐 회식도 막 300명 규모로, 그리고 소수 정예로 하면 뭐 오마카세부터 5만 가지, 뭐 유럽 여행, 어디 여행, 이거 누구 돈으로 하는 걸까요? 이 증권사, 뭐 보험사, 뭐 업비트, 빗썸 이분들의 돈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돈을 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돈 잔치를 하고 성과급 파티를 해도 돈이 남아 돈다. 야, 정말 부러울 정도로 돈을 펑펑 쓰는데 이분들의 돈이다. 비유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뭐 상승장에 올라타서 슉슉 먹고 빠지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돈으로 이 업계 전체가 먹고 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좋은 거 니나 사라. 제가 많이 드렸던 말씀이죠. 니가 사라 비트코인, 니나 사라 이더리움 할 때 살 수 있는 실력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년도 9월 초에 모건 크릭의 마크 유스커라는 분이 CNBC에 나왔었던 최근에 또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19년 9월 초에 이 비트코인이 9,000불로 크게 떨어졌었네요. 이분 얼굴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바이 하면서 한 뭐 세 번, 네 번 강조를 하시는데, 자, 이분이 지금 어떤 분들, 어떤 패널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냐면요. 자, 바이 하고 있는데요. 자, 무려 5명이나 되는 조롱꾼들 앞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굴 표정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비웃고 계세요. 지금 코로 웃고 있고요. 자, 이분도 웃고 있고 약간 뭐 몰카 찍나 뭐 이런 뭐 원숭이 보듯이 보고 있고요. 자, 이분은 표정이 잘 보이죠. 마지막에 너 왕따지? 뭐 아웃캐스트 막 하면서 다 같이 빵 터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사회자인데요. 이 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람 좀 막아라. 왜냐하면 이 가격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사라고 하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 샀다가 컴플레인 하면 큰일이라도 나겠죠. 이 손이 굉장히 제지를 하고 있는 저 사람 막아라 하는 뭐 그런 뉘앙스에서 계속 사라 8,000불 때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평생 투자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남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를 분별할 수 알아야 된다. 일단 시기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둘째, 평소에 열심히 벌어둔 현금이나 해지 자산들을 모아가야 된다. 아무리 타이밍을 잘 알아도요, 돈이 없다, 내 생활을 뭐 불성실하게 살았다,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5년 후 혹은 10년 후에도 살아남고 우상향하는 자산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는 크게 뭐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둬서 정말 적절한 남들 곡소리 나고 있을 때 길게 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충 남의 말을 듣고 상승장에 잠깐 들어와서 돈을 버시려는 생각을 가지신 자들의 돈으로 이 업계 전체가 먹고 마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